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아직도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이 작품이 실려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번 들으면 잘 까먹을 수 없을 제목. 껍빗단 리. 닫지마리도 아니고 껍빗단 리. 안녕하세요. 딱 한 페이지 영어 원서의 윤재나입니다. 제가 분명히 중학교 때 이 작품을 되게 재미나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도 이 작품 기억하시나요? 어떤 우리 조선인? 한국인의 이야기인데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철저히 일본의 가치관을 내면화했겠죠. 일본인으로 살았겠지. 조선인이라는 게 부끄러웠겠지. 그러다가 해방이 돼서 일본이 패망하니 소련 군정이 들어갔단 말이야. 아이고야 소련 사회주의 만만세. 그러다가 이제 6.25 전쟁 나고 이제 미군정 들어서니까 이제 남북 분단되고 나서 이쪽은 미군정이 이제 차지했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게 열심히 부역을 하는 이런 인생 유전. 이거를 약간 풍자한 소설이라고 아마 대부분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커서 기회주의라는 말로 많이 이 작품을 얘기를 하죠. 원래 오퍼추니티란 말이 되게 좋은 단어잖아요. 근데 오퍼추니즘 하면은 기회주의 그래가지고 원칙 없이 강자에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어떤 행태,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단어인데 opportunistic,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적인 이런 명사, 형용사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최근에 어떤 실존인물, 그냥 20세기를 산 한 아시아 여성이라고만 해둘게요. 그 여성을 모델로 한 어떤 소설을 좀 훑어보다가 갑자기 슬며 이 껍빗단 리와 겹치는 좀 대목이 있더라고요. 지금 당시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이 사람을 좀 풍자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읽었던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이 사람과 같은 위치에 있는, 지금 어른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나는 얼마나 원칙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네요. 여러분도 원칙주의자인가요? 기회주의자인가요? 양자 선택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읽었었던 그 소설 보여드릴까요? 지난번에 우리 채널에서도 한번 소개했었던 이안 브루마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동양 관련된 전문가인데, 이분이 소설을 쓰셨어요. 차이나 러버라는 그 소설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하고요. 오늘은 그냥 무작정 또 한 페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물어. 이제 일제 패망 후의 얘기예요. How the Japanese could have changed so suddenly. 아니, 일본 애들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할 수가 있었지? 지금 미국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변했는데 뭐에서 뭐로 변한 거예요? From A to B. 아니,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미국하고 싸웠던 게 일본 아니야. 우리의 가장 피로셔스한 싸나운 적. 우리랑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죽을 때까지. 감히까지 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러던 일본 놈들이 프렌들리, 아주 친절해요. 더실, 아주 온순해요. 이 단어 좀 어렵나요? Peace loving people,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야. We came across after the war was over. 전쟁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마주하는, 그죠? 일본 사람들 보면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무엇과 비슷했냐? 어떤 마법과도 같은 스위치가 잡아당겨졌네? 스위치를 누가
잡아당겼나 보네. 그래서 국가를 갖다가 바꿔버린 거예요. 하이드 씨들의 국가를 지킬 박사의 국가들로. 왜 지킬 박사 하이드 있잖아요. 하이드는 되게 악을 상징하고 지킬은 선을 상징하고, 그죠? 이거는 빛, 이거는 어둠, 그죠? 어둠의 어떤 인물들을 무슨 이게 이중인격도 아니고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돌변하게 만들 수가 있었을까?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예상을 했다는 거죠. 마주될 것이다. 우리가 아주 수백만 개의 도급바른 반부 창들을, 그치? 독을 막 발라서 우리에게 막 대나무 창을 막 날릴 거라고 예상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대신에 우리가 얻었었던 것은 뭐였어요? The Recreation and Amusement Association, 무슨 오락과 여흥을 제공하는 무슨 어떤 민간 협회가 있었나 봐. 근데 막 일본 여자애들을 막 그 연합군 군인들에게 막 바치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쪽 기독교 국가니까 이쪽 미국은 우리 자신의 굉장히 퓨리탄들, 아주 금욕주의자들, 엄격하신 어떤 원칙주의자들이 이런 종류의 인터코스, 교제, 사귐, 이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막 이런 풍경이 막 펼쳐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 하나만 갖고서 일본인들이 평화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이제 이 미국인의 관점으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There might be a perfectly practical explanation. 이것에 대해서, 이런 종류의 행동에 대해서 완전히 어떤 실용적인, 현실적인 그런 설명, 해명, 근거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일본인들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알고 있었다는 거죠. What their own troops had done to others. 그들 자신의 부대들이 다른 나라들에게 저질렀었던 것. 한국에서, 조선에서, 저기 만주국에서, 중국 본토의 그 남경, 난징 대학살 아시죠? 그 만주에서 왜 그 731 부대 아시죠? 동남아시아에서 막 필리핀,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막 얘네가 막 장난 아니게 괴롭힌 거 아시죠? 그 관동군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다카키 마사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정희, 그죠? 독립군 막 토벌 하고요.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일본인들이. 그래서 일본인들은 make sure 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We wouldn't pay them back in kind. 우리가 똑같이 그들에게 되갚아 주는 것을 않기를 이렇게 make sure 하기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런 대접을 당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지네가 먼저 넙죽 엎드렸다는 얘기죠. 많은 서양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순히 확인시켜 주었다. 전형적으로 일본스러운 재능. 일본스럽다는 게 뭐야? 딱 여러분 일본 하면 떠오르는 그 인류학 그 책 있잖아요. 국화와 칼. 이 새끼들 아주 그냥 사기 잘 쳐. 디셉션. They were a nation of double-faced liars. 얘네들은 얼굴이 두 개인 거짓말쟁이의 국가야. 이제 이런 인식이 있었을 거 아니야, 서양 사람들에게. 이걸 확인시켜 주었다는 얘기죠. 한 가지 것을 생각하고 그 반대를 말하고, 그죠? 바깥 세계를 마주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마주한다? 마스크와 거짓 미소, 그죠? 일본 사람들 굉장히 예의 바른데 뒤로는 그죠? 이런 설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글을 쓰신 분께서는, 이 소설의 그 화자는요, I don't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난 이 대목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이안 부루마라는 사람이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대목이 이 이안 부루마라는 사람의 생각을 좀 담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일본인들은 솔직했다, 정직했다. 그들 자신의 방식으로. 그들은 진정으로, 여러분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 아니에요, 진정으로 믿었다.
fighting holy war for their emperor. 그러니까 2차 대전 당시만 하더라도 자기 황제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신성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걸 믿었다. 근데 지금은요, 그들은 믿었다. 진정으로 믿었다는 얘기예요. with equal sincerity. 이 genuine이랑 같은 표현이죠. 똑같은 진실됨을 갖고서 무엇을 믿었다? The freedoms we promised. 우리가 약속했었던 자유를.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약속했던 자유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서양 사람들은 유일신을 믿잖아요. 원갓을 믿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직, 논리를 되게 중시 여기죠. 우리는 서양 사람은 모순 같은 걸 되게 싫어하죠. 즉 진정성이 있다라는 것은, genuine하다라는 것은, sincerity라는 것은 바로 consistent,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근데 동양의 마인드, 즉 거기에 이제 일본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동양의 마인드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얘네는 말이지 아주 기꺼이 두 개의 정반대되는 관점을 동시에 컨테인할 수 있다. 아니 동양에는 많은 신들이 있지 않은가. 특히 일본 봐라. 일본은 왜 사당 같은 데 가보면은 왜 부처님도 있고 옆에 예수님도 있고 막 하잖아요. 일본의 정신은 무한히 플렉서블, 아주 유연하다. 도덕이라는 거는 무슨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물음이다. 이런 문제이다. 바로 적절한 행동,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 그러니까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솔직히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일본을 이해한다는 게 좀 저는 사실 또 너무 일반화가 심한 얘기이기도 하죠. Since the concept of sin simply doesn't exist in the Japanese mind. 원죄. 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원죄라는 개념이 일본인의 정신 속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인의 정신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어떻다? 그냥 순결하다. 이노센트하다. 얘는 죄책감 같은 거 없어. 그냥 순박해. 1945년 전에는 황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적절했던 거고, 그죠? 전쟁 이후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본이 민주주의를 되게 막 헌신하고 그랬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적절했다. 미국 입맛에 맞춘 거 아닌가? 아무튼 어떤 하나의 행동이 다른 어떤 하나의 행동, 다시 말하면 이제 황제를 위한 거, 민주주의를 위한 거, 이것이 어떤 게 더 신시어하다, 어떤 게 더 신시어하지 않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In this floating world of illusions. 아니 세계가 하나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리고 뭐 정답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온갖 일루전이 있는 시대인데, 붕 떠 있는 시대인데, 이런 세계에서 일본인들의 세계가 아니겠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상황에 달려있는 거다. 그죠? 여러분은 이걸 갖다가 사기치는 거야. 어떤 사기의 어떤 속임의 어떤 원리라고 바라보겠지만 난 이걸 갖다가 난 지혜라고 부르고 싶다. 일본인들의 지혜, 동양의 지혜. 너무 큰 얘기 아닌가요? 너무 관념론적인 얘기 아닌가요? 늘 저도 궁금하게 생각했었던, 아니 어떻게 일본이 그렇게 어느 순간 미국의 가장 강력한 우방이 되어 있지? 동맹국이 되어 있지? 미국은 일본에다 핵폭탄도 막 떨어뜨렸고, 일본은 미국 본토까지는 아니지만 하와이를 갖다 침공하고 이랬던 사이인데, 미국이 더 두려워했던 거는 일본이 아니죠. 일본은 이미 먹었잖아. 미국이 정말 두려워했던 거는 소련과 중국 아니겠습니까? 얘네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필요로 했던 거고, 당연히 그러면 일본은 미국으로 기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게 얘기한다는 거는 저는 약간 조금 납득하기가 좀 어렵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좀 재밌게 읽었어요.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무조건 일본 사람을 갖다가 국화와 칼 그런 식으로
이중적이다라고 매도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자, 오늘의 주제는 기회주의였습니다. 기회주의. 제가 아까 읽었던 그 소설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면 여러분 혹시 그 야래향이라는 그 노래 아세요? 등려군? 그게 원곡이 있다면서요. 중국에 세워진 만주국. 만주국이 어디예요? 중일전쟁에서 일본이 중국을 이기고 만주에다 세운 괴뢰국가 아니에요. 아시아, 동아시아를 갖다가 제패하기 위해서 만주국을 세웠는데 일단 이 만주국이며 동아시아며 아니면은 이 중국 사람들을 갖다가 포섭시켜야 될 거 아니야. 체제적으로.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포섭을 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게 가수이자 연기자인 리샹란. 그죠? 영화 같은 거에서 일본인 장교를 사랑하는 중국인 여인으로 많이 역할을 맡았대요. 자,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대요. 심지어 누구에게도 일본 본토에서도 정말 장난 아닌 어떤 아이돌급의 인기를 받았던 사람이랍니다. 근데 일제가 패망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렇게 사랑받던 여인이 중국 본토에서 배신자라고 이제 잡힌 거죠. 근데 웃겼던 게 뭐냐면 이 여자는 사실 일본 태생의 여자였습니다. 일본 태생이지만 중국에 와서 너무나 그 중국어도 잘 다루고, 그죠? 그러던 바람에 중국 사람으로 오인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여자는 일본 여자였던 거죠. 따라서 어떤 제목을 물을 수가 없어요. 이 여자에게 배신, 아니면은 뭐 변절, 뭐 중국에 대한 어떤 매국 이런 죄목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일본으로 쫓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여자가 나중에 이제 일본에 와서도 그냥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인생이 펼쳐져요. 영화, 헐리우드, 그다음 심지어는 저기 막 아랍 세계로 가가지고 아랍 세계를 비롯한 여러 어떤 지도자들 인터뷰하고 방송에서도 활동을 하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일본의 자민당의 국회의원인가 의원인가가 되고, 그러니까 이 여자의 그 삶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기회주의자적인 어떤 면모로 비칠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그 시대에 따라서 자신의 이름이 계속 바뀌고 중국 이름이었다가 일본 이름이었다가, 그죠? 역사의 어떤 희생양처럼 비춰질 수도 있을 테고,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역사의 질곡에서 자신의 생명력을 갖다가 계속 유지했었던 어떤 인간으로 좀 볼 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되게 뭐랄까 좋은 소설의 소재로서의 어떤 여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소설이 이 여자의 그 삶을 모델로 해서 나오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은 국내에 뭐 번역도 안 되어 있고요, 잘 소개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 바라겠고, 지난번에 에드리안 토미네라는 그 일본 만화 작가의 그 표지도 보면은 얼굴 반쪽, 남자와 여자 얼굴 반쪽이 양쪽에 있었는데, 이 표지도 지금 어떤 여자의 얼굴을 반쪽만 이렇게 딱 표지에다 실어놨네요. 왜 반쪽만 실어놨을까? 왜 나머지 반쪽을 보여주지 않는 걸까? 그런 점에서 이 표지도 참 재밌네요. 그죠? 여러분에게 오늘은 참 유익하게 영어 공부도 많이 좀 해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설에 대한 얘기도 나눴던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신 분은 책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포시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